오라클 사태로 다시 미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추세일지 아니면 오늘 밤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이날은 오라클이 다시 이슈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했고 특히나 나스닥은 1.81%나 하락해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오라클은 이날 5%나 내려갔고 덕분에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브로드컴까지 3% 이상 내려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그리고 아마존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상승세가 좋았던 테슬라 역시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 증시가 충격을 받은 건 오라클 때문이었고 그러한 이유는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투자자가 이탈했다는 보도에 따라 투심이 크게 위축돼 오라클은 센터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은 했지만 역부족이 됐고 결국 최대 데이터 센터 파트너의 사모 신용 투자 그룹 블루아웃 캐피털은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대출 기간 그리고 오라클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렬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라클이 아직 새로운 후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지금 미시간주 데이터 센터 설립 자금 조달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이날은 브로드컴과 그리고 엔비디아, AMD, 알파벳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 증시 상황은 호재에 반응하는 장이 아니라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국면이라 이 오라클의 이슈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AI와 대형 기술주 전반에 쌓여있던 기대감이 또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기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에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은 AI는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정도 눈감아왔는데 이번처럼 투자 축소나 불확실성이 드러나면 그동안 쌓였던 프리미엄이 빠르게 거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브로드컴의 주가도 포워드 PR이 50배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날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이 거품들이 조금씩 걷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시장에선 방향성이 명확하기보다는 또 의심이 커진 상황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에 가까워 금리는 당장 급격히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관과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지수 전체가 무너지기보다는 기대가 과도했던 종목과 섹터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이나 현금 흐름이 보이는 기업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이 쉽게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AI와 반도체, 빅테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산업이 맞지만 지금은 좋은 이야기보다 실제로 숫자가 증명되느냐를 확인받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적이나 투자 계획에 의문이 생긴다면 주가가 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빠른 반등보다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결국 완전히 비관으로 돌아섰다기는 보기 어려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등하는 상황도 아니고 연준이 긴축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환경도 아니기에 결국 또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거나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확인이 나오면 즉 이러한 시기는 내년 1월 말 그리고 2월 초 정도가 또 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와 현재 장외에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충격으로 증시가 또 요동을 치고는 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은 폭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증시가 다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죠. 이에 마이크론은 1분기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공개해 매출은 136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78달러로 지금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가이던스 역시 그러니까 내년 2분기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아 매출 가이던스는 183에서 191억 달러로 컨센서스인 143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고 EPS도 8.42달러로 야 대단하네요. 정말 이 8.42달러가 실제 컨센서스는 4.71달러라 그만큼 지금 시장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모든 사업부에서 이익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돼 2분기 매출 그리고 이익률, EPS, 현금 흐름 등이 개선되면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또 증가할 것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따라 최근 AI 주식 투매로
지금 인공지능이 틀렸냐라는 질문보다는 AI 기대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이렇게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마이크론은 숫자로 그 의심에 직접 답을 내놨고 1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주당 순이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AI 메모리 수요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기에 이는 최근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던졌던 AI 수익화 속도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론의 실적은 지금 AI 산업 내에서도 명확한 선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실제로 AI 인프라의 핵심에 위치한 기업, 특히 HBM과 같은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매주 월요일 제공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HBM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 중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말씀을 드렸기에 또 우리 멤버십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좋은 수익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상황에 대한 결론은 지금 실적이 곧바로 AI 주식 전반에 재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러한 이유는 마이크론이 또 8% 이상 오르곤 있지만 다른 AI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크론보다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시장이 성장이 맞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성장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느냐를 묻는 단계에 들어섰기에 즉 AI 테마는 살아있지만 이전처럼 모든 관련 종목이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장세는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은 AI 산업이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한 동시에 시장이 더 이상 기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 향후 증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 AI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우리 멤버십에서도 이러한 위주로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갈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기에 뭐 올해만 계속 투자를 하셨더라도 지금 좀 좋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좀 많이 하락은 했지만 현재 장외에서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사실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또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주가가 뭐 이렇게 떨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이크론 외에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은 오늘 밤 나오는 CPI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1월 CPI가 시장 분위기를 또 결정할 것이라 보고 그러한 이유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CPI를 따로 조사하지 못해 전년 대비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지금은 3.1% 올라 지난 9월 상승률 3%를 소폭 웃돌 것으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전년 동기 대비 3.1%라는 수치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큰 충격은 아니고 그러한 이유는 이미 시장은 물가가 과거처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또 3% 초반에서 끈적하게 버티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9월보다 소폭이라도 다시 올라간다는 점이 물가 안정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고 특히 전월 대비 수치가 지금은 없기에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은 상승의 속도보다 반향성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CPI가 예상치인 3.1%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시장은 이를 물가가 다시 튀었다기보다는 내려오다가 잠시 숨고르는 구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준이 당장 매파적으로 돌아설 명분도 부족하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질 이유는 제한적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또 시장이 물가가 다시 고착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해 단기적으로는 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리를 하면 이번 CPI는 상승장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에 가깝고 물가가 예상 범위 안에 머문다면 시장은 불안 속에서도 바닥을 다지려고 할 거고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더라도 중장기 흐름이 완전히 꺾이기보다는 시간을 더 쓰는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레드 지수는 39까지 내려와 지금 어제 47에서 39로 내려왔다는 것 시장 분위기가 중립에서 확실히 공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다만 아직 극단적인 공포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패닉이라기보다는 경계심이 빠르게 확산되는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따라 최근 지수 하락의 배경을 보면 단순한 악재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이후 AI 관련 기대가 조정받았고
또 나스닥 급락으로 인해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여기에 CPI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일단 물러서서 지켜보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아인 그리드 지수가 39까지 내려온 것도 이런 심리 변화가 수치로 드러난 결과인데, 이에 중요한 점은 현재 공포지수가 내려온 속도에 비해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금융위기 시도는 아직 없고, 지수가 20 이하로 급락할 때 나타나는 강제 청산이나 또 신용 경색 같은 현상도 보이지 않기에 지금은 고평가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과 이벤트를 앞둔 포지션 축소가 중심이라, 즉 시장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잠시 냉정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에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첫째, 마이크론 실적 하나만 보고 또 AI 전반이 다시 간다고 동전주라든지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잡주를 투자하는 것이고,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은 분명히 강력하지만 이는 AI 산업 안에서도 선별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워, 즉 AI라는 단어만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이 상황에서 테마 전체에 베팅하는 방식은 오히려 변동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수 하락을 시장의 붕괴로 확대 해석하는 행동도 피해야 되며, 피아인 그리드 지수가 내려오면서 분위기는 냉각됐지만 아직 구조적인 위기 신호가 보이지 않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는 전제 아래 포지션을 급격히 줄이거나 현금화에 집착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러한 이유는 이전 조정 국면에서는 떨어지면 바로 매수 전략이 잘 통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금리와 물가 그리고 실적, 인공지능 기대가 동시에 조정되는 복합 국면이라 시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예전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 다소 리스크를 좀 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또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